주식투자 사기범 이희진 씨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다운의 범행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김다운이 이 씨 부부에게 고문을 가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고, 부검 결과 이희진의 부모 이 씨는 허벅지 앞쪽에 벌어진 상처가 있었으며 인대가 끊어질 만한 손상도 확인됐다. 이는 살해 목적이 아니라 통증을 주려고 하는 고문의 상처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며 무언가 정보를 얻고자 했을 것으로, 전문가는 고문의 이유가 아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끝내 말하지 않았고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2019년에 이희진 부모 사건이 있었다면 2022년에는 권도영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가 권도영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라와 루나 투자자들 4,500여 명이 모여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불리는 비밀 조직 또한 권도영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도망칠 방법이 없다. 절대로 추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 정부, 변호사, 재력가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를 쫓고 있고, 특히 그를 찾기 위해 사립탐정까지 고용되었다. 라고 경고하며 위협하고 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열받았던 것일까? 바로 루나 대폭락 사건과 권도영이 한 행동 때문이다. 2022년 5월경 개발자 권도영과 신현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 코인인 루나가 대폭락했는데, 코인 자체가 가격 유동에 대한 안정성이 전혀 없어서 스캠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코인도 수십 % 폭락이 일상이긴 했으나, 루나처럼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개당 10만원에 달하는 메이저 코인인 순간에 개당 1원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붕괴된 극단적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무료 바이낸스 기준 시총 9위, 업비트 기준 시총 4위였던 초대형 코인이 폭락하자 그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이 다같이 폭락했으며, 디파이 플랫폼 셀시우스가 인출을 중단하고 해 미국의 13조 원대 대형 헤지펀드 3에로우즈 캐피탈이 파산하는 등 연쇄 반응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큰 사건으로 가상화폐의 리먼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 규모가 아주 광범위한 사건이다. 과연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던 것일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운영진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있다. 유명한 사기 코인, 진도지 코인 등의 여러 전례를 감안하면 사기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권도영 대표가 영미권의 방송에도 출연하고 루나라고 이름 지은 자신의 갓난아기도 자랑하며 여러가지로 공개적 활동을 장기간 했기 때문에 사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영미권 방송 나오고 공개적 활동을 하는 건 대부분의 금융사기범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고, 아기 출생 신고를 하거나 개명하는 것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일이며 얼마든지 이름을 루나로 지원했다고 거짓말 칠 수도 있는 것이다. 계획된 사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테라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에 연동시켜 놓고서도 일반 시중은행 금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20%의 예치금리를 제공했으며, 이를 떠받칠 수단은 현실적으로 신규 테라 발행 시 이를 구입하는 사람, 즉 후발 투자자가 전적으로 떠받드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결국 고리의 이자 지급을 루나 투자자들의 천문학적인 돈으로 담보하며 돌려막기 하는 것이었다. 투자 전문가가 트위터로 권도영 대표에게 연 20%나 되는 고 이자를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고 질문하자 그는 유엄함, 못 비었을리 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기도 했다. 폰지 사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루나의 방식이 폰지 사기와 거의 비슷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언론사의 취재에 의하면 권도영이 의도적으로 시세 조정을 진행해 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코인을 비밀리 발행해 개인적으로 팔아치웠다고 하며 지속적인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많은 방식 중 하나는 테라를 담보로 맡긴다. 그러면 테라에 상응한 만큼의 미미라는 다른 코인으로 대출을 해주고, 권도영은 계속해서 테라를 예치를 하고 미미라는 다른 코인을 대출받아서 이걸 계속 내다 팔면서 현금화를 한 걸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많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사건, 공부를 사고 협박까지 하고 있지만 우리 수사 진행 상황은 피해자들의 심정에 비해 엄청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합수단은 권도영에 대한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만 우선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수사 범위를 배임 등으로 넓힐 수 있을까? 개발자 A씨는 생소하고 어려운 수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테라루나와 같은 폭락 사태는 앞으로 매년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희진 사건처럼 제2의 피해자가 나올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연 한국판 머스크 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진이 될 것인지 그의 앞날을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잘 도망다니길 바란다.